여러분께서도 입찰을 많이 들어가 보시지 않은 경매 입찰,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사항들이 경매법원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저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게끔 한번 명심하고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매이신 양성용 국장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에 남부법원에서 가양동의 한강변이 그대로 앞뒤로 앞면 뒷면이 다 한강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그런 아파트, 좋은 아파트를 하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그 입찰장에서 정말 한편으로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또 저 입장으로 보면 너무나 재수가 좋은 행운의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입찰자가 8명이 들어왔습니다. 12억대의 아파트가 한 번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돼서 8억 1,2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1억 후반대 혹은 11억 초반대 이 정도 금액은 충분히 나가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얼마를 썼냐? 9억 5,100만 원을 썼습니다. 근데 저희 밑에 금액은 9억 3,880만 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금액은 9억 1,000 몇백만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슬아슬하게 2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1등은 얼마 썼느냐? 10억 3천만 원을 썼습니다. 아마 이분은 이 금액을 11억을 써도 11억에 매입하려 해도 이 물건이 워낙 안 나오는 귀한 물건이다 보니까 무조건 작정하고 낙찰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억 3천만 원이나 되는 금액을 쓰고 입찰에 참여하여서 최고가 매수인, 즉 낙찰자로 결정이 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낙찰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였냐면 두 부부가 입찰을 공동 소유로 공유 입찰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같이 오면 보통 이런 실수가 좀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오고 한 사람이 오지 않는 경우에 여기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는 항상 저희 의뢰인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부부 두 사람이 공동입찰자로 참여할 적에 한 분이 오시고 한 분이 오시지 않는다면 이 입찰표 작성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혹시 다음에라도 저희가 아니고 혼자 직접 들어가실 때 이 부분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이렇게 쓴 겁니다. 여자분이 혼자 오셨어요. 혼자 오셨는데 남자분은 물론 직장 때문에 오지 못하셨겠죠. 근데 이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두 사람이 공동 입찰을 하니까 본인은 입찰자 본인 맞습니다. 그런데 남편분에 대해서는 이 여자분이 남편분의 대리인입니다. 입찰자 본인이면서 동시에 입찰자 대리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입찰표에 본인 칸, 대리인 칸, 본인 칸, 대리인 칸 이거를 철저하게 잘 따져서 써야 됩니다. 거기 입찰표 첫째 장에 보면 아시다시피 제일 위에 본인 칸이 있고 그 밑에 대리인 칸이 있습니다. 그럼 본인 칸에다가 별첨, 별도로 첨부된 별첨 공동입찰자 목록 제일 두 번째 장에 공동입찰자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쓰고 배우자 누구 1번, 2번 쓰는 공동입찰자 목록의 기재와 같음 해서 본인란을 채웁니다. 그러면 그 밑에 대리인란을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남편분은 입찰장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자분이 남편분의 대리인으로 그 칸을 채워서 대리인임을 표시하는 그런 기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칸을 비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장을 넘겨서 뒷장에는 본인도 있고 대리인도 있고 그럼 대리인에는 자기 이름을 쓰고 본인에는 남편 이름을 쓰고 그러니까 앞장에서도 대리를 한번 써야 되고 뒷장에서도 대리와 본인 이것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대리인 표시가 되지 않았으므로 낙찰을 무효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본인 대리인 이렇게 두 사람이 왔는데 한 사람 오고 한 사람 안 온 경우에 이 발생할 수 있는 이 경우가 여기서는 발생했습니다. 2, 3주 전에도 저희가 입찰을 들어간 물건에 그날 있었던 건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대리인으로 왔을 적에 인감증명서를 첨부를 하지 않습니까? 인감증명서를 첨부를 하는데 인감증명서에 있는 인감도장과 실제로 입찰표에 위임인, 대리인 본인에 있는 위임장 양식에 있는 그 도장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도장이 인감증명서상의 인감도장과 그리고 위임장에 있는 그 본인의 도장이 일치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낙찰이 무효가 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금액이 입찰 봉투 안에 입찰 보증금을 넣는 그 금액이 부족해서 낙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최악의 경우는 뭐냐? 숫자를 10억 단위를 써야 될 거를 100억 단위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여서 1000% 낙찰가율이 1000% 이상이 되는 이런 상황, 이거는 100% 보증금을 날리는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한 1, 2년 전에 청담동 물건이 그래서 한번 입찰 참여한 물건이 1000%짜리가 나오는 바람에 그 사람은 당연히 보증금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을 손해를 보고, 왜냐하면 대금 납부를 할 수가 없죠. 1000%를 썼는데. 이런 경우, 이 최악의 경우입니다. 이렇게 해서 낙찰이 무효되는 경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 사건 번호를 정확하게 쓰고 그리고 금액을 정확하게 쓰고 본인란에 본인을 정확하게 쓰면 그 큰 문제 없이 넘어가긴 하지만 대리를 할 때 조심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도장을 가져가지 못했을 적에 도장을 찍지 못하고 지장을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본인 도장이 없으면 다른 사람 도장이라도 찍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참여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뭐 금액이 작아서 낙찰은 못 받았지만.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그 지난 11월 21일에 낙찰받았던 반포 다가구를 입찰을 들어가는데 법인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도장을 면밀하게 따지기 때문에 법인 인감 증명서를 가져왔는데 제가 법인 도장을 받아서 찍어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리인으로 해서 입찰을 참여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도장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면 인감 증명서에 있는 인감 도장 날인된 그 바로 옆에다가 내가 가지고 온 인감 도장을 인주를 묻혀서 바로 옆에다가 확인할 수 있게끔 똑같이 찍습니다. 찍어서 요 도장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도장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곳에 도장을 이렇게 날인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딱 도장을 찍었는데 그 회사에서 오신 그 직원분이 법인 인감 도장을 가져오지 않고 사용 인감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를 찍어서 저희가 입찰 들어갔으면 아마 낙찰받은 그 물건이 무효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시간이 촉박하긴 했지만은 회사가 다행히 압구정동에 있어가지고 부랴부랴 그쪽에 계신 분을 시켜서 그 인감 도장을 택시를 타고 와서 인감 도장 가져오게 하고 막 그러면서 한바탕의 소동이 벌어졌었습니다. 저희도 그 도장을 그대로 찍어서 제출을 했다면 요번에 낙찰받은 것이 아마 그 자리에서 무효가 됐을 것입니다. 어쨌든 요번에 저희가 가양동에서 낙찰받은 그 물건을 10억 3천짜리 낙찰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 표시를 하지 않아서 무효로 되었고 그것보다 8천만 원이나 작은 9억 5천에 쓴 저희가 너무나 운 좋게 낙찰을 받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입찰할 적에 사소한 것 같지만 그 사소한 하나하나 때문에 경매에 낙찰받은 것들이 이렇게 무효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은 조심을 하시고 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